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티트렌드를 읽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안 하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목이 메어요. 하지만 다시 녹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고요.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슬라 66만원 정도 할인받아서 구매하는 방법을 이야기 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레퍼럴 코드를 사용을 해주셨어요. 미리 이야기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레퍼럴 코드를 쓰신다 그래서 저한테 66만원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인을 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셔야지만 아마 이게 한 명당 10,000 정도의 마일리지가 쌓일 거예요. 그걸로다가 이제 슈퍼차저 자동차 충전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마일리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막 50명씩 가입하셨다 그래서 50개 레퍼럴이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12개로 마감이 돼요. 원래 5개였다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창에 올려놨듯이 제 거를 다 쓰셨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 거 올리셔갖고 서로 도우면서 궁금한 것들 답변해 주시면서 레퍼럴 코드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애플워치 심박세동 국내 기록 사용 가능, 이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애플워치는 심박세동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애플워치 차고 있게 되면은요, 그 심방이 뛰는 것들을 측정을 해줘요. 이게 되게 신기하기는 한데, 그래서 혹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편하시거나 호흡 곤란하시거나 많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 이상이 있으니까 찾아가 봐라 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해외에서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통해서 자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2018년도에 나왔었는데 국내에선 풀리지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의학 정보에 대한 것들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사정 때문에 막히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이제는 가능해진 겁니다. 바로 어제 나왔던 기사라서 저도 바로 업데이트에 들어갔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설치 대기로 나오고 제가 이거를 녹음하는 시간까지는 설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충전하면서 설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얘를 사용해 보시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폰도 OS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애플워치도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니터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적절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5일 하루 12시간 이상 애플워치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의사들의 상담을 받으실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심박세동 기록이라 그래갖고 우리 수면 그래프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애플워치 차고 다니는 것처럼 쭉 차고 다니셔도 됩니다. 대신에 요거는 한번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 12시간 이상. 아마도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풀어놓을 테니까 12시간 이상은 충분히 쓰지 않을까 싶고, 하루빠르게 우리 의미 있는 결과 발견해가지고 혹시라도 어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치료받는 일들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심박세동 기록 가능해졌다는 이야기,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이거를 이제 예방진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프기 전에 측정하고 진료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 헬스케어가 정말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또 인공지능 얘기예요. 우리 카카오 브레인의 비디스커버라고 하는 거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그 비디스커버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 화가 이름이 칼로예요. 디지털화가 칼로란 이름인데 아예 웹 서비스가 공개가 된 겁니다. 비디스커버는 앱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웹에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도 당연히 비디스커버라는 이름을 쓸 줄 알았는데 아예 칼로라는 이름의 별도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언론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사이트 주소가 같이 안 달려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댓글창에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클립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칼로.ai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되고, 이게 AI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랑 그 AI 캔버스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계속 사용해 보는데 캔버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크롬으로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돼요. 이것도 비디스커버랑은 다르죠. 엔진 자체는 다른데 같은데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AI 서제스트라고 해갖고 얘가 또 추천해주는 걸 마음대로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요. 제가 한번 눌러봤거든요. 자,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누를 때마다 바뀌니까 한번 얘가 추천해주는 걸로 먼저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서 눌러보겠습니다. 제너레이션을 누르게 되면은 비디스커버랑 비슷한데 또 다른 화면이죠. 한 번 더 나왔어요.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이미지를 몇 장까지 받아서 볼 거냐. 8장까지 받아서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마음에 드는 거. 사이즈 조절로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자, 이게 스텝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보다시피 AI가 얼마만큼 더 세밀한 묘사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 때 이 시드는 기존에 만들었던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제가 지금 랜덤 CD로 되어져 있는데 제 얘기가 맞는지는 조금 더 한번 활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프롬프트가 들어갔는데 프롬프트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은 좀 비슷하게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용이 안 돼야 되는 부분은 네거티브 프롬프트라 그래서 이 부분 좀 빼라. 그래서 예시로 나왔었죠. 뭐 더러운 것들은 빼주고 비명 지르는 거라든지 공포스러운 건 좀 빼라. 우선은 추천해준 거 그대로 놓고 나서 제너라이즈 시켜보게 되면은, 자, 기다려볼게요. 기다려보게 되면은, 자, 이제 나왔죠? 이렇게 귀여운 애들을 지금 8개를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8개를 만들어달라 했기 때문에 또 프롬프트를 넣고 바꿀 수 있는데 현재는 무제한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미드저니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파를 그려놓은 게 있어갖고 그 조금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는 걸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붙여놔 볼 거예요. 이거를 한번 붙여놓을 겁니다. 앞에 이미지 프롬프트라는 걸 쓸 필요는 없으니까 좀 더 자세한 묘사가 들어간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또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구체적인 묘사가 들어갔으니까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가보죠. 제넷을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은 아마도 이거 생각해보게 되면은 카카오에서도 이 칼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유료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되게 어색하네요. 근데 미드전이랑 비교해보게 되면 칼로로 2.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좀 그런데 좀 늘려볼까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죠. 끝까지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 않나요? 지금 보면 생각보다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좀 나옵니다. 얘를 50까지 한번 스텝을 올려봤어요. 올리고 나니까 조금은 더 디테일한 것 같네요. 하지만 좀 마음에 안 든다. 웹툰 스타일로 해볼게요. 한번 스타일 바꾸고 얘를 이번에는 스텝을 쫙 누르고 스케일을 쭉 올려보죠. 한번 이러고 나서 또 적용해보게 되면은 2개만 하고 그랬네요. 또 8개가 됐는데, 자, 기다리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나왔다는 거에 좀 재미를 느껴받을 것 같습니다. 카롤러가 미드저니를 따라가려면 아직은 좀 먼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전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찾아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외에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시 또 준비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